불사조처럼 지칠 줄 모르는 시간 함께 하시죠. 인물 포커스 송범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날아오르는 분입니다. 바로 불사조 이정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정복 대표님, 불사조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증권 방송 출연 중이시고요. 이데일리 증권 방송 출연 중이시고, 또 최근에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에서 수익률 1위도 달성을 하셨죠? 네네. 그리고 책도 한 권 쓰셨던데, 네네, 하나 썼습니다. 책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식 투자가 뭐예요라는 뭐 처음 주식을 하실 때 네. 좀 참고해 볼 만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불사조. 네. 불사조 대략 10만 명, 구독자 약간 10만 명 네. 되는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슈카의 마스터 네네네. 출연하셨는데, 야, 댓글 보니까 정말 이게 지칠 줄 모르는 인기 댓글에 네. 쭉 이 불사조님을 응원하시는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저희는 댓글이 잘 안 달려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이 불사조님이 오늘 나와주시고 네. 댓글과 이 성원과 인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네. 그 불사조님이 코로나 시대 때 네. 그 1년 동안 3천만 원으로 10억을 버셨다라고 네. 했어요. 네네. 그 비결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첫 번째는 또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뭐 너무나 큰 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처럼 폭락 시장이 왔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때 정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네. 지금이 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량주 또 네. 바이오주, 자동차주 네. 다양한 섹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이 네. 정말 운도 따르고 한 것 같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한 섹터에만 한 게 네.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네. 골고루 보시고, 네. 그래서 10억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종목은 네. 또 어떤 걸 주로 매매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업종을 정말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네. 업종을 특히 저는 현대차 관련주 또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특히 현대차는 정말 좀 강력하게 매매를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도 자동차 부품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작년에는 또 바이오 주식, 네. 바이오 주식이 가장 핫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신풍제약, 네. 엄청 신풍제약을 났죠. 통해서 또 운 좋게 또 수익을 내고 했습니다. 되게 말씀 나누니까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운이 좋다고 또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근데 운도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워낙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또 오래 해보시면은 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네. 주식이 무섭고 네. 그런 경험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 예전 대비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한 5년 전, 6년 전에는 패기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그래요? 패기는 있었었고 한데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나 네. 어려운 시장을 많이 거치셨던 분들이 많은데 특히 또 작년 3월 달에 네. 너무 그렇게 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걸 겪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불사조님을 네. 사실은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렇게 TV에서 네. 뵀어요. 네네. 뭐 이데일리나 머니투데이 나오시는 거를 네. 7년 전부터 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혹시 네. 뱀파이어가 아니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네. 혹시 그 동안을 네. 그렇게 동안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혹시 있나요? 저는 사실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네.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냥 항상 네. 특별한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주식 투자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아. 또 따로 특별히 하고 관리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진짜요? 네네. 여러분들 보셨죠? 이 주식을 열심히 하고 네. 잘하면은 이렇게 또 나이도 늙지 않고 젊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 얘기 좀 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얘기랑 네. 지금 공매도가 지금 네. 한창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매도 재개가 사실 한 차례 연기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 공매도가 또 재개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의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매도가 오히려 재개가
되기 전에가 우리가 1차적으로 약간 네.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요? 오히려 그 전에 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 항상 먼저 선반영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는 항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한 차례 더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내 특히 올해 1월 달, 작년 12월 달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힘든 시장 자체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건 틀림없이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 전후로 해서 좀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네, 저는 항상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라는 제 유튜브에서도 썸네일을 걸어가면서 네.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하락을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왜 하락을 먹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당시 때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확신이 좀 있었었고 작년하고 올해가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본다면 무조건 올라야 되는 네. 그런 시장을 또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연기금 매도 물량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증시는 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먼저 좀 대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현금 보유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먹겠다는 말씀이 손절을 네.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이렇게 보유해서 가져간다는 네. 전략이시죠? 네. 그 또 뚝심이 있게 네. 또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또 하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시장이 좀 3,266까지 갔다가 약간 흔들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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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버스 투자가 다시 좀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인버스 투자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시장에서 한 달 전부터 현금 보유 50% 전략을 안 할 거면 인버스 2X에 대한 비중을 한 20%로 해지로 보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잘 보면은 지금 지수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너무 크고 또 어떻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내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지수가 별로 안 떨어졌다는 그렇죠.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현금 보유를 하셨더라면 연초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두려운 부분들은 지수 하락과 연동돼서 또 내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네. 지금 현재 그 인버스 투자도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네. 뭐 인버스 투자라는 게 사실 떨어지는 쪽에 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좀 증시가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면 정말 할 일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16.8%까지 낮춘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예전 시장에는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고 하면 국민연금이 구원투수가 돼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공격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 하시는 동학개미한테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달이 또 한 4월 달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미국에서 뭐 채권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 공매도 재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항상 기회는 언제 오냐고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 부동산하고도 좀 한 연관을 좀 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 부동산이 항상 언제 많이 올랐냐면 규제를 할 때마다 폭락한 이후에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큰 규제가 나오고 나면 그 당시 때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호가가 확 내려가고 네. 그때 산 사람은 또 돈을 벌고 그러면 증시는 또 부동산하고 약간 다른 점은 굉장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뭐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고점이라고 예전에 예상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그걸 뛰어넘고 3,200포인트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적정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3,500포인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떠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증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매도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위험 관리라든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만에 조정이 나온다면 네. 한 차례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간다면 또 큰 사이클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대외적인 변수가 있고 미국하고 뭐 글로벌 증시, 유럽 다 신고가를 달리는 이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에 사실 상승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과매수, 과열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네. 충분히 정말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염두에 두고 네. 우리가 또 한다면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손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는 충분히 또 생각이 갈리는 많은 분들이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 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네. 또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그냥 하방으로만 100% 베팅하는 네.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해지 용도로 네. 기존의 주식을 한 50% 갖고 네. 있고 그거를 네. 떨어질 것을 네. 대비해서 한 거. 네, 네. 네. 보험 같은 네. 그런 전략으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연기금 계속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또 언제까지 팔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증시 비중을 줄여서 해외 쪽에 투자를 늘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유독 올해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대형주가 삼성전자가 VI가 들어가고 현대차가 10% 20%씩 급등을 하고 심지어 네. 상한가를 LG전자 기록하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뛰어든 이 시장이 1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시점에서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막 싸울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물량들이 소화될 때까지 아. 증시에서도 우리가 오버행 이슈가 있다면은 조금 그 시기만큼은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네. 그 불사조님의 방송을 네. 쭉 한번 봤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돈을 빌려서 하는 레버리지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불사조님도 레버리지를 네.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또 견해는 어떻게 하십니까? 참,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또 우리가 멋있게 얘기하면은 주식은 현금으로만 해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누구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실 수가 있고 경력이 한 5년 이상 10년 되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도 레버리지가 있듯이 주식에서도 레버리지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과하게 쓰고 네. 또 많이 오른 급등주를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몇 번 떨어지면은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반대 매매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주식이라는 게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성향이 있고 또 방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어적으로 굉장히 좀 모아가는 종목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아예 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하게 또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또 내가 그 순간만큼은 판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활용을 그 대신 하시려면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처음 주식 투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레버리지 안 쓰고 좀 네. 식달되면은 그때 이제 네. 어느 네.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주식 얘기는 좀 화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요즘 비트코인이 또 뜨겁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또 6,500만 원 네. 넘어서면서 다시 뜨거운데요.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만 유독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잘 안 오르고. 알트코인들은 오르지 않고 비트코인 삼성전자 같은 네. 근데
주식보다 또 훨씬 더 상승률이 가파르고 24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네. 또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또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한 상황에서 24시간 뭐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좀 말리고 싶고요. 좀, 왜냐하면 네, 조금 항상 비트코인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고 네. 또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열광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소강 상태가 있었고 지금은 그때를 뛰어넘는 정말로 한 차례 또 뭐 테슬라 이런 호재들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아졌어요. 네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한 2년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분들도 많았고 네. 이건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투자를 해보신다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뭐 우리가 고점을 알 수는 없거든요. 또 네. 저점 알 수 없고 큰 틀로 봤을 때 지금은 좀 과열 구간이니까 네. 조금 쉬어갈 때 보는 게 어떨까. 주의 깊게 규제 수단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이제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세금적인 부분들 예전보다는 더 규제가 좀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중앙은행에서 좀 인정하는 부분, 세금 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세금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네. 또 정부에서는 또 네. 이 CBDC를 발행해가지고 네. 비트코인에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네. 이 CBDC가 발행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 가상 자산을 만드는 셈인 거죠. 네. 이거 되면은 그 뒤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네. 실물화폐가 어차피 뭐 나왔을 때 신용카드가 대체하기 시작을 했었었고 네. 또 우리가 실물화폐가 보관이 용이하고 또 교환이 쉽다는 점에서 뭐 금자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성공적으로 좀 CBDC는 좀 안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뭐 안전자산, 달러나 금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어느 정도는 또 대체제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또 아니라는 또 의견도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24시간 네. 지켜보는 게 힘들어서 네. 뭐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해외 선물도 24시간 하는데 해외 선물도 그러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내 주식만 좀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고 해외 증시는 네네. 참고용으로 계속 봅니다. 네네. 중요한 종목들 FNG라든지 애플 주가 항상 체크하는 편이고요. 네. 또 미국의 GM이라든지 체크를 하는 편인데 네.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고 또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세요. 근데 네. 그 해외 주식을 단순히 그냥 주식 투자가 아니라 네.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쓰셔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근데 정말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또 특히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네. 뭐 기회는 될 수도 있지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동안 그걸 본다는 것은 이미 투자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잠은 자야죠. 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일단 장이 끝나면 네. 또 다음 날까지는 또 우리가 뭐 매매를 뭐 야간 선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24시간까지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정말로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주식으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만약에 네. 뭐 슈퍼개미가 됐다 이러는데 내가 네. 좀 놀아야 되는데 네. 돈은 뭐 3시 반에 네. 주식 끝나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보려고 네. 하면은 이거는 네. 이거는 내가 돈을 뭐 100억을 200억을 벌어도 네. 이건 슈퍼개미가 아니지 않을까. 네, 그건 하루 종일 정말 힘든 거라고 노동을 생각합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끝나면 여유 있는 시간에 좀 네. 놀고 네. 골프도 좀 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가격에서 투자를 하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자기 투자면은 그게 아니라
네. 매일같이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네, 20% 올라가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폭락한 다음에 네. 진입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이미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리시는 아.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는 네네.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